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큐리더와 그리고 멀티리더를 하고 치수 변수에 대해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리더 지난 시간에 조금 했을 거예요. 큐리더 그리고 지시선 먼저 세팅 먼저 해야 되겠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지정하고 어태치먼트 부착하는 방법 선택하고, 자, 맨 아래 보면 언더라인, 바툼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더라인, 어태치먼트에 언더라인, 바툼라인, 즉 맨 아래줄에 밑줄 긋기라는 뜻입니다. 자, 보실까요? 클릭하고 클릭하고 그리고 종료하면 이렇게 맨 아래 밑줄 긋기가 들어갑니다. 기계 쪽에서는 지시선을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큐리더, 자, 그 다음 세팅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문자하고 톨러런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톨러런스를 선택하게 되는 순간 맨 끝에 어태치먼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톨러런스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화살표에 보시면 데이텀 트라이앵글 요거 많이 사용하고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데이텀 면을 지정한 다음에 심볼, 어떠한 형태의 형상을 가공할 건지 우리가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공부했던 큐리더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앱리더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어넌테이션에 가면, 어넌테이트에 가면 리더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멀티리더예요. 앱리더 스타일이 있고 앱리더가 있고 앱리더 에디터가 있습니다. 굳이 명령 안 쓰고 그냥 여기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래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간 요 아이콘, 요 아이콘은 스타일 명령어입니다. 리더 스타일, 디멘전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테이블 스타일 이렇게 됩니다. 스타일 명령어들입니다. 그 스타일 명령을 눌러 보시면 앱리더 스타일이 나옵니다. 항상 어떤 명령어 쓰기 전에 스타일이 있다면 반드시 스타일을 지정해 놓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스탠다드입니다. 기본값은 스탠다드이고 모디파이 누르시면 돼요. 자, 리더 포맷입니다. 자, 제너럴, 일반적인 형상, 스트레이트 타입 보시면 스트레이트와 스플라인 타입 두 가지 있습니다. 큐리더에서도 스트레이트 타입과 스플라인 타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다만 얘는 리더 스트럭처에 가면 맥시멈 리더 포인트가 2번입니다. 큐리더에선 3번이었죠. 그런데 앱리더에선 2번입니다. 자, 보세요. 앱리더 클릭하고, 자, 보시면 이렇게 지시선이 삐져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 2개만 클릭하면 돼요. 큐리더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클릭하지만 앱리더는 하나, 둘 이렇게 끝나요. 클릭하면 내용이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큐리더 스타일,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그렇다면 스플라인으로 들어간다면 리더 스트럭처에서 맥시멈 포인트가 3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클로즈. 자, 자,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앱리더 자, 내용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두 번으로 바꾸고
스트레이트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다 직선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앱리더는 내용을 다 공유합니다. 옵션 값을 다 공유해요. 자, 앱리더 스타일. 자, 앱리더 스타일. 그 다음 모디파이. 그 다음에 컬러나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는 굳이 안 건드려도 돼요. 여기는 레이어로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에로우 헤드, 화살촉의 모양과 크기입니다. 화살촉의 모양은 클로즈드 필, 삼각형 모양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4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기본 화살촉은 오토캐드는 2.5mm입니다. 오토캐드의 화살촉의 크기와 문자의 크기 기본은 2.5예요. 축척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일반 텍스트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더 커요. 그래서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치수와 비교했을 때 똑같이 나와요. 이 값을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리더 스트럭처.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필요 없는데 요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축척이요. 이 값이 축척 값입니다. 축척에 맞춰서 모든 요소가 다 커져야 돼요. 혹은 축척에 맞춰서 모든 요소가 작아져야 됩니다. 자동으로 이걸 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바로 이 값, 여기에 축척을 집어넣으면 나머지 알아서 다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제가 도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치수를 넣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런데 화살표나 문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 한참 확대했더니 문자 보이나요? 다시 봅니다. 한참 확대했더니 화살촉 보이나요? 왜 그렇죠? 왜 안 맞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작게 나올까요? 이게 바로 축척 문제입니다. 기본값은 1대1 도면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도면은 1대60 도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60배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디멘전 스타일에 들어가면, 물론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렇게 유즈 오버롤 스케일 값 60배로 커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인자들이 다 60배가 이렇게 커집니다. 문자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봅니다. 큐리더를 이용해서 썼어요. 내용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도 몇 배가 커져야 돼요? 결론은 60배가 커져야 돼요. 멀티라인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리더 스트럭처의 여기 이 부분에 60이라고 축척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축척값만큼 다 커지게 됩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모디파이. 그 다음에 컨텐츠입니다. 큐리더의 컨텐츠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큐리더란다. 앱리더의 컨텐츠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값이 m텍스트입니다. 기본값은 m텍스트이고, 그 다음에 글꼴의 유형은 스탠다드이고, 항상 수평 유지하기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문자의 크기가 4mm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5mm로 바꿔주시면 돼요. 문자의 크기 2.5mm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왼쪽 정렬하기, 그 다음 프레임 텍스트, 문자에 이렇게 텍스트 둘리기, 이런 건 별로 의미 없고요.
자, 수평으로 정리하기인데 당연히 수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버티컬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니까 자, 무시하시고 여지껏 썼던 건 엔텍스트입니다. 중요한 건 엔텍스트가 아니고 블럭이에요. 우리가 써야 되는 것 디테일 셀아웃이나 슬롯이나 서클이나 헥사곤이나 트라이앵글은 도면에 많이 씁니다. 특히 조 아래 트라이앵글과 서클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클로 나볼까요? 자, 오케이. 클로즈. 큐리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태그 넘버를 넣어달랍니다. 1번. 다시 볼까요? 2번. 3번. 4번. 보이시나요? 기계 쪽에서 부품 번호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합니다. 기계 설계할 때 제품의 부품 번호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 앱리더 스타일, 그다음 모디파이, 블록으로 들어가면 자, 바로 여기 트라이앵글. 이 트라이앵글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트라이앵글로 그려봤습니다. 1번. 자, 이거 뭘까요? 이 트라이앵글의 개념, 아니 얘의 정체. 제가 얼마 전에 리비전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면 계정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네. 도면 계정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작네요.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면 계정이 들어간 곳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셨나요? 도면이 계정이 들어간 곳은 계정 마크와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룹만 그려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삼각형의 숫자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요. 도면에서 리비전을 몇 개까지 했나, 여기 리비전 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더 타입을 none으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기본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none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없어지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멀티라인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두 개고요. 디테일 셀아웃도 많이 사용합니다. 얘도 많이 사용해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트 넘버에 WW01번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우드 윈도우, 인테리어나 건축 쪽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드 윈도우 첫 번째 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빼고 스틸 윈도우 3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none으로 빼버리면 됩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제품이나 혹은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는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건축 쪽에서 혹은 인테리어 쪽에서 기계 쪽에서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되는데 그리지 않고 이거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멀티 리더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애드 리더와 리무브 리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드 리더가 있고 리무브 리더가 있고, 자, 애드 리더는 지시선 추가하기입니다.
애드리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의 가지에 여러 개의 지시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 여기 있는 제품, 여기 있는 제품, 여기 있는 제품, 여기 있는 제품이 전부 다 이번 부품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기계 쪽에서는 부품 번호를 이렇게도 매깁니다. 애드리더 한번 해보시죠. 자, 그 아래 리무브 리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없어져야 할 지시선들을 선택하고 엔터. 다시 볼까요? 애드리더를 통해서 지시선을 제가 이렇게 추가해 놨습니다. 리무브 리더로 먼저 선택입니다. 셀렉터 멀티리더. 멀티리더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리더 투 리무브. 제거할 지시선을 입력해 주세요. 제거할 지시선을 한 개씩 한 개씩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시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엔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이에요. 보시면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 지시선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보이시나요? 지시선들이 일렬로 딱 정렬이 된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얘가 너무 높고 얘는 좀 낮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 얼라인.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멀티리더를 선택해 주세요. 다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셀렉트 멀티리더 투 얼라인. 정렬할 지시선을 선택해 주세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3번을 기준으로 해서 지시선이 이렇게 일렬로 딱 정리가 됩니다. 다시 봅니다. 자, 얼라인. 첫 번째는 정리하고자 할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기준이 될 지시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지시선과 함께 이렇게 일자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수평이나 수직 등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제품 번호가 일자로 딱 정렬이 됐죠. 근데 기계 쪽에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콜랩스입니다. 하나로 합치기예요. 콜랩스. 지시선을 먼저 쭉 선택합니다. 엔터. 하나로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시선을 하나로 합칠 때 사용합니다. 콜랩스. 쭉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지시선을 하나로 합쳐지게 합니다. 콜랩스. 지시선 하나로 합치기. 자, 이번에는요, 제가 치수를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20mm. 자, 디멘전 스타일입니다. 여기 디멘전 스타일 누르시면 돼요. 지금부터 할 건 치수 변수입니다. 치수 변수고, 이 치수 변수는 이틀에 나눠서 할 겁니다. 디멘전 스타일, 그 다음에 모디파이, 수정하기요. 수정하기. 그러면 여러 개의 탭이 나옵니다. 라인, 심볼, 텍스트, 피트, 프라이머리, 얼터네이트, 톨러런스. 이렇게 탭이 7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라인은 지시선, 치수선에 관련된 항목이고요. 심볼 앤 에러는 말 그대로 화살촉을 제어하는 항목이고요. 텍스트는 치수 문자를 제어하는 항목이고, 피트는 자리 맞춤입니다. 자리 맞춤에 대한 항목이고요.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니트는 첫 번째 치수, 얼터네이트 유니트는 두 번째 대체 치수, 2차 치수를 말합니다. 왜 프라이머리하고 얼터네이트하고 나왔냐면, 우리는 밀리미터로 작업하죠. 그러나 미국이나 이쪽은 어때요? 인치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치수를 두 개를 봐야 돼요. 내가 보낸 도면이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치수가, 여기 나와 있는 이 20이라는 치수가 20인치인지 20mm인지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얼터네이트를 체크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20mm 0.78인치. 그래서 프라이머리하고 얼터네이트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톨러런스, 여기가 바로 치수 공차입니다. 공차가 두 종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형상 공차와 치수 공차 두 가지가 있다. 기하 공차와 치수 공차 있는데 바로 여기가 치수 공차입니다. 자, 이건 둘로 나눠서 할 겁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러니까 설명은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다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라인입니다. 디멘전 라인, 즉 치수선이 이만큼 있고요.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이 이만큼 있습니다. 자, 칼라나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는 굳이 안 써요. 이건 레이어로 제어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은 이건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베이스 라인 명령어에서 간격 조절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렉탱글 20,20 카피, 다시 카피. 자, 치수선을 하나 그리고 얼터네이트를 꺼야 되겠네요. 그 다음 베이스라인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격을 조절했습니다. 자, 근데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여기 딤 스페이스로 조절합니다. 베이스라인 기준선 선택하고 나머지 쭉 선택하고 엔터, 간격 조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치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적용하는 거고, 자, 디멘전, 얘는 치수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지정해 놓는 겁니다. 8mm. 여기다 미리 지정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베이스라인 어떤가요? 8mm로 넓어져서 들어간 거 맞습니까? 자, 얘는 중심선을 센터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가야 되네요. 옵셋 10mm. 자, 중심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자, 어떤 모양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볼게요. 라인 정투상으로 그리는 겁니다. 서클, 다시 또 서클,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자, 이레이저 할 거 이레이저 하고, 트림 할 거 트림 합니다. 랭스는 델타 3mm.
서클 디스턴스 서클 3mm 트림 자, 이해되시나요? 마개입니다. 마개예요. 이쪽에 요만큼을 떼어낸 겁니다. 여기 해칭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해칭 이렇게요.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기는 구멍입니다. 여기는 구멍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겁니다. 전체 모양은 원형이란 뜻이고요.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딱 절반만 그린 거죠. 얘는 4분의 1만 그린 거예요. 기계 쪽에선 주로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러면 여기 구멍이 이 위쪽에는 단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이는데 이 아래쪽엔 단면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구멍이 안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 자, 10mm를 이렇게 띄웠어요. 자,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는 선이 없죠. 여긴 실제로 이렇게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안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요. 속성창을 띄우고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디멘전 라인 1, 2, 익스텐션 라인 1, 2 온오프가 있습니다. 오프하면 돼요. 얘가 서프레스입니다. 억압하기예요. 치수선 억압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단면을 절반만 해가지고 절반이 안 보일 때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합니다. 기계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은 딱 요것만 해보시면 돼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부 다 한 거고 여러분들은 요것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옵셋 프롬 오리진. 요건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자, 제가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자,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연장하기 치수선 뒤로 보조선 연장하기. 여기에요. 요 값입니다. 요건 화살표 위로 조금 삐죽 나와 있죠. 요 값이에요. 익스텐드 연장하기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 뒤로. 요 값이고요. 자, 옵셋 프롬 오리진 원점에서 떨어진 값. 요 값입니다. 옵셋 프롬 오리진. 굳이 바꿔도 그만 안 바꿔도 그만. 보통 기계 쪽에서 2mm 여긴 1mm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자, 요거 한번 값을 바꿔 보시죠. 자, 다음이요.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자, 이 부분이요.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길이를 픽스 고정시키기란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20,20 카피 다시 카피. 자, 보통 건축 쪽에서는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을 이렇게 띄웁니다. 선을 복제를 하는 거죠. 카피 하나, 둘, 셋, 넷, 다 6. 네. 어레이 7개. 자, 이렇게 복제를 한 다음
치수선을 이렇게 기입합니다. continuous erase. 건축 쪽에서는 건물의 크기를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합니다. 약간 띄워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요. 그런데 지금 봤듯이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복사하고 치수 기입하고 불편하잖아요.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픽스 랭스.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8mm로 했습니다. 최소 이 값은 얘와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값이 최소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치수 기입을 합니다. 라이너 클릭하고 클릭하고. 근데 어떻게 되나요? 보조선의 길이가 아까처럼 무한정 안 나오죠. 네, 바로 이겁니다. 보조선의 길이를 내가 지정한 값으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continuous를 쓰더라도 보조선의 길이가 고정돼 버렸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dimension modify. 자, 그래서 여기 라인에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요거예요. 픽스 랭스는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요건 상황에 따라서. 자, 심볼에 내려옵니다. 화살촉의 모양입니다. 화살촉의 모양과 화살촉의 크기는 중요합니다. 화살촉의 크기, 아니 모양,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촉의 모양을 어떤 것으로 쓸 것인지. 두 개예요. 자, 보세요. 화살촉이 양쪽으로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촉이 퍼스트가 있고 세컨이 있고, 퍼스트와 세컨. 자, 퍼스트를 바꿉니다. 제가 도트로 바꿨어요. 세컨이 도트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세컨을 바꿨습니다. 퍼스트가 바뀌나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퍼스트를 바꾸면 당연히 세컨이 따라와요. 그런데 세컨을 바꾸면 퍼스트는 안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어긋나면 아무리 퍼스트를 바꿔도 세컨이 안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 두 개가 같아졌을 경우, 이 두 개가 같아졌을 경우만 퍼스트를 이용하면 세컨이 같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꿔보시고 적용도 한번 해보시죠. 자, 바뀐 거 맞죠? 자,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에로 사이즈, 화살촉의 크기입니다. 이 화살촉의 크기, 아까 앱리더 스타일에서 화살촉의 크기 두 개 맞춰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앱리더 스타일에서 화살촉의 크기가 기본값이 2.5mm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이 값과 앱리더 스타일의 화살촉의 크기가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치수 기입할 때 똑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센터 마크. 센터 마크 했어요. 중심선 마킹할 때. 기억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30. 자, 그 다음에 센터 마크 클릭하면 마킹 들어가죠. 중심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가 2.5mm.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디멘전 스타일에서 모디파이에 바로 여기 있는 이 센터 마크의 이 크기입니다. 제가 여기를 5로 줬습니다. 2배인 5로 주고요. 다시 센터 마크. 자, 커진 거 맞나요? 네. 중심에서 5mm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뭐도 있었어요? 라이너도 있었습니다. 센터 마킹하는 방식이 마크 방식도 있고 라이너 방식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5mm, 5mm 건너뛰고 끝까지 가서 5mm 바깥으로 빼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얘네들 이거 다 선이에요. 이렇게 선으로 들어옵니다. 이레이즈, 이거 다 선입니다. 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예요. 여기 나머지는 그닥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자입니다. 여기서 문자의 색상을 바꾸는 방법은 기억하셔야 돼요. 종종 잘 바꿔서 사용하거든요. 자, 문자의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보통 저는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디멘전을 이렇게요. 치수를 빨간색을 주고 문자를 초록색으로 줍니다. 대비 색상이기 때문에 눈에 되게 잘 띄어요. 물론 사람마다 혹은 회사마다 주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저는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주로 문자의 색상만 바꾸면 돼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이 3개예요. 바꿀 수 있는 값이. 마지막 하나, 즉 치수 문자만 일반적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치수 문자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세요. 다음 봅니다. 그 다음 치수 문자의 크기 여기 나와 있고요. 역시 치수 문자의 크기 같이 조절하면 되겠고요. 자, 그 아래 보시면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가 있습니다. 얘를 여기서 쓰지 못하고요. 자, 여기서 씁니다. 컨트롤 1키 누릅니다. 치수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 간격이 조절합니다. 간격이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텍스트 옵셋이라고 있네요. 요 값입니다. 텍스트 옵셋을 무슨 뜻이냐면 문자와 화살촉의 관계. 지금 보시면 여기 문자와 지시선이 여기 떨어져 있죠. 요게 텍스트 옵셋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1로 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2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올라가요. 0.625. 요게 이제 기본값인데 이 값이 0이 되면 이렇게 딱 붙어버립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기계 쪽에서 이걸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기준값이에요. 나머지 이 치수들의 모든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굳이 바꾸지는 않지만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버티컬이요. 버티컬. 글자가 치수 문자에 비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어디다 넣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치수선 위에 문자를 놓겠습니다. 이게 어버브. 센터를 놓게 되면 중간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요. 중간으로 내려갔죠.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자, 아웃사이드. 그러면 바깥쪽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트림 자, 이 가운데에 전부 다 중심선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딤앵글을 통해서 각도를 주죠. 앵귤러. 그 다음 컨티뉴어스. 자, 치수선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아래쪽 보이시나요? 치수 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바깥쪽으로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아웃사이드입니다. 다시 보세요. 디멘전 모디파이.
자, 아웃사이드. 일반, 자, 그 다음에 빌로우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치수선이 있으면 위쪽, 중간 쪽, 아래쪽 이렇게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봅니다. modify. 기본값은 above입니다. 위로 올리세요 라는 뜻이 돼요. 자,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하나 더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치수 문자가 왼쪽에 위치하는 거 보이시나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 글자가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손잡이 글씨예요. 이게 KS 규격입니다. 또 볼까요? 자, 디멘전, modify. 자, 그 다음에 호리젠탈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수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자, 30mm 치수선이 이렇게 있을 때 치수선을 여기다 둘 거냐, 여기다 둘 거냐, 여기다 둘 거냐 이 얘기입니다. 보조선 위에 올려서 치수를 표시할 거냐, 보조선 앞에다 놓을 거냐 이 얘기예요. 굳이 얘는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호리젠탈은 그러니까 at extension line 1 첫 번째 보조선 앞에란 뜻입니다. 이렇게 치수선은 치수 문자는 치수선의 한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 굳이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뷰 다이렉션 혹은 뷰 디렉션 뭐냐면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이렇게 글씨가 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눌러보면 라이트 투 레프트도 있습니다. 굳이 얘도 신경 쓸 건 없지만 굳이 신경 써야 된다면 글자 읽는 방향을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글자 읽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있을까요? 있으니까 써놨겠죠. 그죠? 어느 나라 글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까요? 아랍어요.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잘못됐대요. 뭐가요? 그랬더니 아랍어는 이렇게 쓰여진답니다. 이렇게 쓴답니다. 아랍어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좋아요. 자, 그 다음 얘가 좀 중요해요. 텍스트 얼라이먼트. 호리젠탈로 놔버리면 무조건 글씨가 다 이와 같이 수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글씨를 수평으로 놓기. 근데 KS는 글씨를 치수선과 같은 방향으로 놔야 됩니다. 얼라인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나란한 방향으로 놓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 ISO 스탠다드. 자,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면 바로 여기에요. 서클 반지름 20mm 아니 10mm 그리고 라디어스를 뽑아냅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수평으로 써지나요? 네, ISO 25 그러니까 ISO는 이렇게 문자가 바깥으로 나가면 수평으로 써집니다. 다시 확인해 봅니다. KS는 나란한 방향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치수선과 나란한 방향이 KS예요. 그런데 ISO는 수평선입니다. 수평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거 언제 쓸까요? 여러분들 CAT 2급 시험 볼 때 요거 맞추셔야 돼요. 요게 CAT 2급 시험에 나옵니다. CAT 2급에 맞추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죠. 이번엔 피트입니다. 오늘은 피트까지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트를 보시면 이제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자, 여기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보이네요. 영어라 그냥 제가 막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if there isn't enough room, enough가 충분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isn't enough room 그러면 방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이라는 건 그냥 장소란 뜻으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 place라는 말이 나오죠. 장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보스 두 개, 문자와 화살촉이 inside the dimension line, 아니 extension line, 보조선 안에 문자와 화살촉이 위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라는 뜻입니다. The first thing, 첫 번째, move outside, 이동할 것,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 extension line, 바깥쪽으로 이동할 걸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치수선,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문자와 화살촉이 다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바깥으로 빼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치수 문자도 못 들어가고 화살표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뺄까요? either 텍스트와 arrow, either는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문자나 화살촉 어느 하나를 CAD가 알아서 빼겠습니다. 그래놓고 가로 열고 베스트 핏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맞춤이란 뜻이죠. 화살촉을 먼저 빼겠습니다. 아니요, 문자를 먼저 빼겠습니다. 아이, 뭘 싸워? 그냥 보스 둘 다 그냥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아니에요. 문자는 그래도 보조선 사이에 항상 위치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공간이 좁을 때가 있어요. 공간이 협소해서 화살촉도 안 들어가고 문자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ither 텍스트와 arrow, CAD가 알아서 그냥 빼줄 거예요. 이건 베스트 핏. 아니요. 화살표 먼저 빼세요. 문자 나중에 빼도 됩니다. 문자를 먼저 뺍니다. 화살표 나중에 빼도 돼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둘 다 빼세요. 아닙니다. 문자는 그래도 보조선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요거 에러로 많이 놓고 써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요. 자, 보시죠. 서클 반지름 20, 라디어스, 그러면 치수 기입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중심선에서부터 들어갔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베스트 핏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별일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화살표 모자른 거 보이시나요? 모자르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베스트 핏은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문자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치수선도 지름 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안 들어가요. 다 안 들어갑니다. KS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이걸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게 KS 치수 기입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화살촉을 먼저 빼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문자는 가급적이면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묶어두는 게 옳습니다. 문자는 치수 보조선 사이에 두고 화살표를 먼저 밖으로 빼고 그 다음 도저히 안 되면 문자를 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옵션이 뭐냐면, 우리 요거 해볼까요? Always keep. 자, 항상 문자는 보조선에 위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해보죠. 라인. 자, 3mm. 자, 문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좁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위치하게 됩니다. 자, 캔슬. 조금만 숫자를 더 넣어볼까요? 자, 어떤가요? 계속 안쪽에 위치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자, 서프레스. 억압하다라는 얘기죠.
억압하다. 화살촉을 억압시켜 버리는 겁니다. 공간이 좁아 버리면 이와 같이 화살표를 안 만듭니다.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그 다음 모디파이. 자, 요 아래에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문자가 디폴트 포지션, 즉 기본 위치에 못 들어갈 때. 무슨 얘기냐면 기본 위치는 어디예요? 바로 이렇게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에 있는 게 기본 위치입니다. 이렇게 디폴트 포지션으로 못 들어가게 되면 beside the dimension line. 그러니까 익스텐션, 그러니까 치수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옆으로 이동한 거 보이시나요? 또 있습니다. modify over dimension line with leader. 지시선과 함께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돼요. 도저히 공간이 좁아서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클릭한 다음에 문자를 이렇게 옮겨주면 사선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공간이 좁으면 좌우로도 뺄 수 있지만 치수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위로 뺍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바로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 얘가 치수 축척입니다. 아까 멀티라인에서도 멀티라인의 축척을 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멀티라인의 치수의 축척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 값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확인시켜 드리죠. 캔슬. 자,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디멘전 들어가 봅니다. 모디파이 60 넣은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얘가 이렇게 온전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텍스트 그린. 자, 어떤가요? 제대로 치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자, 디멘전 스타일. 얘를 1로 놔봅니다. 안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확대. 한참 확대하니까 보이죠? 1대1인 거죠. 1대1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축척을 넣어주면 60. 축척을 넣어주면 이렇게 내용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라인 연장하기. 자, 중심선만 디멘전 모디파이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킵니다. 8mm로. 축척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6, 8은 48, 480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8mm로 줘요. 보세요. 화살 얘 8mm, 여기 8mm. 화살촉의 크기 2.5mm, 문자의 크기 2.5mm 그대로 줍니다. 뭐만 줘요? 얘만 60배를 줘요. 그러면 여기다 60배를 주면 문자가 60배 커지고 화살촉이 60배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치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continuous. 그 다음 베이스라인. 이렇게요. 치수 한 번에 깔끔하게 들어갔죠. 이해되시나요?